강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에 존경하던 이렇게 연구원 선생님들, 연구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의 이렇게 선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요. 이제까지 성과를 많이 가져온 거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자, 우리가 그 농촌진흥청을 1960년대 초에 만들어가지고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야가라 가보신 선생님 계시죠? 아마 외국서 많이 가보니까 나야가라 가보신 선생님 가시죠? 많죠? 근데 나야가라 신드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선생님들이 가슴속에 딱 해야 될 게 나야가라 신드롬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 평생 경력 개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슴속에 와닿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한 파트가 나야가라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미국의 나야가라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폭도 넓고 높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나야가라 신드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데 중간에 일정 시점에서 배를 유턴시키거나 배를 강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배를 유턴시키거나 강가로 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나야가라에서 빠져 죽고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될 것은 40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어떨까요? 선생님들 40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어떨까 할까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나야가라 현상이다. 그러면서 현재 선생님들이 요번에 그 인수위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나야가라 신드롬에 대해서 대비를 적절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3C 플러스 1D 자,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퀴즈 해볼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는 3C 1D가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그게 오늘 제가 하는 주제도 결국은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속에 딱 새들 3C 1D하고 그게 큰 맥락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같은 가족이니까 좀 솔직하게 여기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한데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지금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교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겁니다. 자, CS라는 얘기 있잖아요. CS. 여러분의 가장 큰 카스토머는 누굽니까? 우리 연구사 선생님들, 연구관 선생님들 굉장히 연구도 열심히 하고요. 일본의 그 노벨상 탄 사람 같이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연구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와, 전쟁이 끝났냐 하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현장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장 큰 카스토머는 누굽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자기개발 분야에서 CS 정신이다 했습니다. CS 정신. CS가 무슨 뜻인가 하면 Customer Satisfaction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연구가 여러분의 수요자인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 실제로 평가도 예를 들어 청장이 와서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과를 줬습니다. 그럼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주 고객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주 고객은 누굽니까? 예? 농민, 예? 국민요? 기관, 예산처, 농림부.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분임토의 하면서 해야 될 것은요, 뭔가 하면 이런 어떤 뭔가 하면 CS 정신에서 볼 때 우리가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켰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연구는 정말 끝내주게 세계적으로 연구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성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우수 학술지에 실리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 고객인 농림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저렇게 칼자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연구가 2%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CS가 뭐냐? 한마디로 해서 고객 만족이거든요. Customer Satisfaction. 근데 요즘은 고객을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뭘 시켜야 됩니까? 고객을 졸도시켜야 되잖아요. 벌써 제 강의 듣고 벌써 졸도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지금 몇 분 계시죠? 저기도 졸도하시는 분 계시고요. 정말 저는 선생님들 정말 고객 만족, 고객 졸도 이런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민간기관과 공공섹터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만약 쌤들이 현재와 같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같은 식구끼리니까 저도 연구원 생활 20몇 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쌤들 연구를 해보면 어때요? 매너리즘 뭘까요? 연구를 하다 보면 쌤들 우리 사회학 분야는요,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 10몇 년 있었고 지금 직업능력개발원에 있거든요. 하다 보면요, 농촌경제연구원도 문제는 뭔가 하면 연구를 올해가 30년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한 연구 그 다음에 또 하고 할 게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아마 여기 농촌생활 그쪽 파트에도 계신 분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상황이 바뀌지만 할 게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옛날에 했고, 예를 들어 대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2005년도에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또 하면 5년 만에 그게 뭐 달라질까요? 물론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럴 정도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쌤들 연구만 가지고 20년 30년 밥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매너리즘 없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구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고객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매너리즘 빠져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쌤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무슨 요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리일까요? 영양 전공하신 분들이 이번에 여기 있던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여기 쌤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자기 개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뭘까요? 예? 엄마가 해주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오늘 주제하고는 좀 포인트가 안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뭘까요? 그거는요, 이거예요. 삶은 개구리 요리요.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고향이 경북 예천인데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젖이 일찍 끝나서 개구리 뒷다리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몸은 좀 그래도 건강하고 있거든요. 삶은 개구리가 무슨 요리인가 하면, 우리 진흥청 쌤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프랑스에서 제일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살아있는 개구리를 있잖아요. 15도씨 되는 물에 딱 넣으면 개구리가 헤엄을 치면서 잘 논대요. 막 신나게 노는 거죠. 근데 물을 1도씩만 딱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25도씨가 되면요, 개구리가, 삶은 개구리가 완전히 그 개구리가 해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삶은 개구리 요리. 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면 변화하고 달라지지 않으면요, 삶은 개구리 요리 돼가지고 그 개구리는 맛있지만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들, 자,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40년 어떤 진흥청 역사에서 가장 지금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이제 요번에 말했잖아요. 마지막 기회다. 터닝 포인트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뭔가 하면 그러면서 좀 더 이제는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제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다 얼굴 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밖에서 어떻게 하는가 행동 봤습니다. 같은 저도 농업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바깥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느낌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바깥에서 야유해 온 느낌이랄까, 그런 걸 가졌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외부에서 딱 와서 보면 선생님들이 오늘 모임의 취지가 뭘까? 왜 이 모임을 할까? 정말 이게 죄송한 얘기, 제가 그냥 언뜻 봐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들은 아실지 몰라도 구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연 선생님들은 연구란 직업, 이것을 과연 무엇 때문에 왜 하느냐, 그러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과 같은 어떤 뭔가 하면 이런 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트러스트, 컨피던시가 뭡니까? 컨피던스. 자, 우리 3C의 첫 번째가 컨피던스예요. 컨피던스가 뭡니까? 예? 자신감. 또 뭐지? 그거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있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죠? 그 밑에. 예, 컨피던스예요.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라고 해요, 신뢰.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 평가가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외부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컨피던스가 뭔가 하면 확신, 신뢰, 그런 뜻 아닙니까? 맞죠? 영어로. confidence, C-O-N-F-I-D-N-C, confidence. 맞지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선생님들의 어떤 confidence가 외부에서는 조금 금이 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농진청이 선생님들 통일배를 해가지고 정말 저는 지금도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지난주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여주 해가지고 여주 농고 가서도 지난번에 2박 3일 투어를 했는데 거기서 진흥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이 한 60대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흥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 아줌마가. 맨날 시집가기 전까지요, 쌀밥 많이 못 먹고 갔는데 진흥청 생기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쌀밥 실컷 먹었다. 지금은 실컷 먹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저는 이 통일배의 영광 있잖아요. 진흥청의 영광. 이런 것이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먹고 살고 이렇게 그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도 쌀 문제는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변화야. 환경변화에 우리가 안주한 거 아닐까? WTO 허신행 장관 있을 때 WTO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농림 분야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R&D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환경변화가 있는데 반면에 농업 인구는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350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농업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인구의 제가 정확한 잘 뭐죠?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뀐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이제까지 나야가라 현상이라든지 혹은 매너리즘 혹은 또 CS 정신의 부족, 그 연구가 그 연구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그런 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선생님들은 얼마나 절박한가? 절박한 마음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에서 연구하십니까? 정말 바깥에서 가면요, 정말 바깥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회사에, 그 연구회사에, 예를 들어 농업연구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한테 연봉을 그렇게 주면서 선생님이 연구원으로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또 연구원을 채용을 하면 연봉을 4천을 주면요, 플러스 알파로 회사에서 도는 돈이 얼마일까요? 책상 줘야죠, 컴퓨터 줘야죠, 뭐 줘야죠, 뭐 줘야죠. 회사는 그 돈의 2배 이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싼 공간에 땅 해야죠. 그러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가 그러거든요. 대학생이라면 너를 고용하겠느냐? 그 돈 주고 고용하겠느냐?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이 개인 포켓에서 돈 나오면 선생님이 그 연구도, 예를 들어 그 돈 들여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그 성과 내겠습니까? 선생님 개인 포켓에서 돈 나오면 그런 연구를 할 겁니까? 선생님 포켓에서 돈 나오면 선생님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연구비를 주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등등의 우리가 농업 인구는 감소되고 농업 관계 연구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나야가라 현상이라든지 매너리즘이라든지 CS 정신 부족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구의 절박성.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선생님들은 배가 고팠어요? 우리 농민들의 절박한 상황 보세요. 농촌에 가면 농민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 상황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농업 연구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좀 뭔가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랄까. 우리가 패러다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연구 굉장히 많이 했지만 좀 더 새로운 뷰포인트, 새로운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규정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건물 구조상 도저히 엘리베이터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뭔가 하면 그 건물 구조상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된가 하면요. 그 건물 밖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물 밖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도 이제는 완전히 뭔가 하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랄까. 그러면서 이제는 남들하고 달려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뭔가 하면 좀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그거예요. 저희 출연 연구 기관이거든요. 예전에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진흥청 안에 농업경제연구소로 있었습니다. 근데 농업경제연구소로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KDI, 그때 75년도에 KDI가 만들어졌는데 77년도에 농업경제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77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장덕진 장관께서 농촌경제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어떤 공공 그런 기관이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민간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고 아파트도 제공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만든 농경연이 30년이 돼가지고 그때 만드는 아파트가 지금도 저기 방배동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직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일에는 평가가 따라야 되고요. 모든 일에는 평가가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는 경쟁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이런 얘기 잘 하시죠.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들 고등어 회 먹어본 적 있죠?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고등어 회를 서울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
어떻게 해서 먹죠? 지난번에 그 여수에 고등어가 이렇게 여수도 갔는데 여수에서 서울로 공수한 데 보니까 고등어가 그거에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살아와가지고 서울수도 와가지고 우리가 회를 먹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속초에서도 이렇게 속초에서도 옛날에 그게 수산물이 못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뭘 집어넣으면 올 수 있다. 메기라고 그러죠. 메기를 집어넣으면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쌤들도 하나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너리즘. 이거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건전한 서로의 어떤 경쟁이랄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컴피티션이다. 경쟁이다 하면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리학을 했다. 충남대학교 생리학 연구실하고 여러분의 연구실하고 1대1로 맞짱 뜨면 누가 이깁니까요? 당연히 우리 지능청의 연구소가 연구비도 많고 인원도 많고 거기는 또 아주 대학원생들이고 또 아주 초보자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연구에 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1대1로 맞짱을 떴다. 그런 상황을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구자는요 국내용이 아니죠.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농업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국내에서만 하는 연구는 아니겠대요. 외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 일본의 상황, 필리핀의 상황, 중국 상황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서 공장이 몇만 개가 나가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여러분의 연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용 또 선생님들이 우리 분야에 독보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 신진 연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지능청이 독보적으로 서바이벌 해야 된다. 서바이벌 살아남냐? 서바이벌의 반대말이 뭘까요? 서바이벌의 반대말은 페리시예요. 페리시 소멸되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컴피티션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능청이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도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뭔가 하면 새로운 뭔가 하면 다짐이라든지 혹은 또 새로운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C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자, 저도 연구원 생활하고 연구원 생활 한 쌤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하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싫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고유용력이 있어 성과만 낸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희 직업능력개발에서도 대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대실. 소실주의, 대실주의. 소실주의. 그러니까 경영학에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다품종 소량하냐 그러면 규모의 경제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실주의, 대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지능청은 농업과학 연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소실주의입니까? 대실주의입니까? 까다니로 되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소실주의적 체제를 갖췄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뭔가 하면 대실주의거든요. 대실주의. 그러면서 대실주의를 하면서 소실주의가 나쁜 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밑에 연구원이 있으면요. 그 연구원을 다른 데서 팀워크를 하고 해도 우리 과장님이 결제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죠, 현재. 대실주의, 소실주의의 단점은 그거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실주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학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막판에는 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판에는 10명 정도를요, 어디 놓는가 하면 무인도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시키는가 하면요, 완전히 그 서바이벌 게임을 시킵니다. 그 안에서 뭔가 하면 불을 피워가지고 그 다음에 저 동굴 속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10명이 어떻게 하냐 서바이벌 시키거든요. 서바이벌 한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은 꼭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팀플레이를 안 하고 옆에서 있다가 조금 진행되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 경북이라 쓰는데요. 비키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진짜 일도 잘해요. 근데 옆에 있는 올빼미들은 그 사람은 딱 빼버려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 사회.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개인 연구 해가지고 성과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근데 1 더하기 1이 2의 3승, 4승, 5승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양한 어떤 연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팀플레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불장군 없다. 독불장군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연구 해봤자 성과가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러면 대형 프로젝트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대형 연구를 해야 되고 뭔가 핵심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지역적인 연구가 아니고 핵심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런 어떤 대형 그겁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얘기 있어요. 상어를 하고요. 상어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그 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유리벽을 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상어가 그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어가 어떻게 할까요? 쌤들 뭐 또 뻔한 얘기 한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좀 이제 상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유리를 치는 거죠. 유리를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유리를 아무리 쳐도 고기 넘어갈 수 없다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상어가 체념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유리벽을 제거하면 상어가 그 고기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동안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성과라든지 연구실 단위로 막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뭔가 하면 유리벽이 선생님들에게 실과 실의 가와 가의 벽입니다. 이 벽이 있는 상황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옆에 있어도 아까 고기가 그게 옆에 있어도 완전히 그거 뭐 그냥 뭐 있어도 아예 신경 안 쓰잖아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제는 대화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소비자인 누굽니까? 소비자인 국민과의 대화. 뭐 언론에 보니까 작년에 한 1000건 이상 나왔던데 전부 일간지 아니고 전문지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농업관계 전문지 누가 봅니까 솔직히. 농민들도 안 봐요. 저도 시골에 가면 농민신문 뭐 농수축산신문 있어 처박아 놓고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선생님들이 이게 알아도 되겠다. 여러분의 주 고객인 고객과의 대화.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만드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기본이고 농업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어느 사회에서나요. 자, 경영에서 뭐 이런 얘기죠. P는 M 플러스 A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프로덕트는 M 플러스 A다. 경영에서 본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A는 뭘까요? M은 뭘까요? M은 결국은 모렐이라고 사기예요. 사람이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도 어떤 쌤은 막 또 뻔한 얘기 한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니는 떠들어라 난 내 할 일 한다 이러면서 지금 다른 거 책 보는 분도 계시고 자 이런 분도 결국은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입사 동기가 왔지만 어떤 사람은 연구관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연구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그 차이는 뭘까요? 결국은 모든 게 사람의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게 어떤 모렐이라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뭔가 어빌리티입니다. 어빌리티. 여러분이 국민들한테 컴피던시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먹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의 정의가 뭘까요? 리더십이란 것은 한마디로 해서 나의 말빨이 얼마나 먹혀 들어간 겁니다. 농업 분야 이 분야에서 여러분의 얼마나 크레디빌리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빨이 얼마나 통합니까? 여러분의 리더십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리더십에서는요 5단계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맥스웰 박사라고 유명한
맥스웰 박사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나는 연구관이고 너는 농민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것은 뭘까요? 뭐에 의한 리더십일까요? 나는 연구관이고 나는 잘 알고 나는 연구관이고 너는 그냥 일반 레이맨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것을 1차적인 리더십이에요. 1차적인 리더십.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서 포지션에 의한 리더십이죠. 나는 연구가고 너는 레이맨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포지션에 의한 거죠. 두 번째 리더십은 뭘까요? 두 번째 리더십은 뭘까요? 여러분의 말빨,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농민들이 요번에 막 국회 가서 데모하고 청원서 올리고 청와대 가고 하듯이 내가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한 연구가, 여러분이 하는 연구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리더의 반대하면 팔로우잖아요. 팔로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우리 명쌤이 하는 연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명쌤이 좋으니까 명쌤의 말을 따르는 것은 2단계 단계예요. 2단계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 리더십은 뭘까요? 세 번째 리더십은 이거예요. 프로덕트예요. 우리 명쌤이 연구낸 성과를 따라해 보니까 끝내주기 좋더라. 그럼 어떡하죠? 나는 우리 명쌤이 하는 명쌤을 존경하게 되고 명쌤의 말빨이 먹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3단계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더십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기 위해서 최종 단계는 5단계가 있다면 네 번째 리더는 뭘까요? 네 번째 리더는 이건 거예요. 챙겨주고 있다. 배려한다. 배려. 요즘 잘 나간 얘기가 배려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배려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고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배려하고 있다. 이런 게 리더십의 네 번째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정말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자체가 좋다는 게 다섯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는 연구가 리더십을 갖자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에서 다섯 단계가 있다면 우리 진흥청 연구사 우리 명선생님이 농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선생님이 농민들이 우리 하는 연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생님들의 성과가 끝내줘가지고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관이 농민들 위해서 정말 CS 고객 만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어떻게 그런 자세겠죠. 물론 네 번째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단계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연구가 프로덕트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 진흥청에서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를 50% 늘리겠다. 지금도 연구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50% 늘리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연구 가장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연구 성과를 늘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도 이제 교육 관계를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이퀴티, 경제학에서는 이퀴티와 이피시언시가 있거든요. 이퀴티가 뭡니까? 이퀴티는 형평, 이런 거 중심이라면 이제는 이피시언시다, 효율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 관계도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그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도 지금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한 학교에 집중 지원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핵심적으로 스킬드 워커 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해운대 고등학교라든지 저런 학교를 양성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한 명이, 자, 이런 얘기 있죠.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산다. 쌤들의 연구 한 명이 농민들 10,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 자세로 쌤들의 어떤 그런 자세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거입니다. 이피션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결국은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뭡니까? 모렐과 어빌리티입니다. 어빌리티. 그러면서 쌤들이 성과를 50%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감히 아무 누구도 하지 못하는 뭐랄까, 전문성, 성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만난 농민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보면 농업인 사람이 발명을 몇백 개를 해가지고 정말 농업과학 분야의 발명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이맨도 그렇게 하는데, 자, 쌤들 같은 그런 레이맨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어빌리티, 전문성입니다. 감히 누구도 아무도 얘기 못하는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아무도 얘기 못하는 쌤들의 어떤 그 어빌리티랄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쌤들이 필요한 건 그겁니다. 쌤들 국가대표예요. 그냥 우리나라 내셔널 기관 아닙니까? 일반 민간기관이 아닙니다. 조그만 기관이 아니고 무슨 협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쌤들은 국가에 국민들의 돈을 묻고 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 묻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내놔서 예를 들어 당당하게 APO에 가서 당당하게 한국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건 같아요. 결국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능청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성공입니다. 근데 성공의 첫째 조건은 뭘까요? 성공의 첫째 조건은 뭘까요? 첫째 조건은 이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연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2%가 부족했다고 하듯이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는 뭔가 하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 하는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다 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몸을 돈으로 따지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김태희 좋아하세요? 김태희가 울산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덧니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생리발을 뽑고 임플란테이션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김태희의 가장 컴플렉스는 뭘까요? 키가 158이면 여자치고는 뭐 봐줄 만한 거 아닙니까? 저같이 작은 사람도 사는데. 김태희의 가장 컴플렉스는 그렇게도 앞니빨이 크다는 거예요. 토끼같이 그런 게 김태희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김태희가 돈을 들여서 일을 교육했듯이 일을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몸은 70억짜리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요. 65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영어로 셀프 컨셉이거든요. 나는 우리 농업 연구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빌 게이츠도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 있어요. 빌 게이츠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가진가. 그런 식으로 빌 게이츠도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면서 체면을 건대요. 빌 게이츠의 꿈이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 꿈은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한 대 놓는 거고요. 아침마다 빌 게이츠가 넥타이를 매면서 이런 얘기 한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쌤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이라든지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리나라 농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국가대표급 선수예요. 국가대표. 그러면서 좀 뭔가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쌤들은 뭔가 하면 셀프 에스팀, 셀프 컨셉 이러면서 좀 뭔가 하면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능청에서 얘기 나온 걸 제가 쭉 정리해 봤어요. 지능청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 제가 한 10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 실력을 갖췄자. 아까 얘기한 어빌리티죠. 두 번째, 마음 자세를 달리하자. 계속 주무시는 분 계신데 결국은 마음 자세입니다. 모든 게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쌤들. 세 번째, 감사하자. 쌤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연구소라면 쌤이 돈을 주가지고 그 연구비를 줄 겁니까? 개인 기업이에요. 이사 정도 되면요. 9월 달부터는 잠이 안 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1년 단위로 이사들은 재계약되잖아요. 이 사람이 내년에 올해 잘릴까 내년에 잘릴까 그게 겁이 나서 9월 달부터는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매월 단기에 월급날 있잖아요.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가들이 그리고 사업가 부인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사채를 얻는다든지 얼마나 고민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따져볼 때 쌤들은 현재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연구원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공부하면서 성과 내죠. 공부하면서 내죠.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쌤들은 항상 뭔가 하면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부하면서 돈 받죠. 그 다음에 쌤들이 자기 복에 떠서 월급 주려고 사채 얻어가 월급 준 적 있습니까? 뭐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실제로 그 발명가들 땅 팔아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 연구비 마련하고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쌤들은 정말 뭔가 하면 복 받은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까지 쌤들이 열심히 하셨지만요. 이제까지 뭔가 하면 이제는 좀 달려야 되겠다. 마음 자세도 달려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좀 더 집중하고요. 또 중요한 거 큰일부터 하고요. 쌤들 이메일 꽉 찼다. 그러면 뭐를부터 죽이면 될까요? 이메일이 꽉 차면 뭐를 죽여야 되죠? 제일 먼저 쌤 뭐를 죽여야죠? 뭐부터 죽여야 이메일이 튼튼하게 될까요? 덩치 조그만 거 100개를 죽이는 게 낫습니까? 큰 거 1개를 죽이는 게 낫습니까? 큰 거 1개 죽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쌤들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웃풋가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뭔가 패션입니다. 패션. PQ라고 그러거든요. 패션. 패션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열정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열정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죠. 교육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을 짓듯이 창의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충성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회사 일에 집중하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얼마나 요즘 실업자가 많고 요즘 38선 4호정. 38선이 뭔가 압니까? 38세에 나가달라는 게 38선이에요. 4호정이 뭡니까? 4호정이 회사의 핵심이 안 되면 나가달라는 거예요. 569가 뭔지 아십니까? 56세까지 조직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625가 뭔지 아십니까? 62세까지 조직에 있으면 을사오적이 있듯이 오적이란 얘기예요. 바깥 세상은 정말 겁나는 세상입니다. 바깥 세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9월달부터 잠이 안 온 사회입니다. 그런 거 따져볼 때 여러분은 정말 뭔가 하면 이왕 여기 있으면서 뭔가 하면 충성하고 그 다음에 또 남들하고 NQ라는 게 있습니다. NQ. 네트워크 쿼션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선생님들 이런 친구를 만드세요. 고등학교 친구라든지 대학 친구라든지 자기한테 내가 무슨 일에도 박수 쳐주시고 나는 너를 믿는다. 선생님 하는 연구가 최고야. 명선생님 그런 사람이 3명, 5명이라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농업 분야, 비농업 분야라도. 선생님이 하는 연구가 최고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선생님은 무슨 일하든 성공할 거야. 이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쿼션트, 공존지수라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 모델, 롤 모델. 선생님들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뭘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블루프린트, 커리어, 로드맵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커리어, 앞으로 선생님들은 연구 분야에 있으니까 앞으로 70살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궁화 박사 이러면 아시죠? 누구죠? 성균관대학의 무궁화 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연세가 70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도 연구해가지고 미국에 특허를 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연구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특히 국내 상황이라든지 외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현재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저는 이제 농업을 완전히 떠난 입장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농림부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장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왜냐하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요.
그래서 국외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여기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저는 완전히 뭔가 하면, 쌤들하고 굉장히 뭔가 하면, 같은 배를 탄 입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직원 교육, 연례 행사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하면 새로운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정말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흥청에도 복수직 인사해가지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뀌어지고 있고, 이제는 변화가 이제 완전 피부에 와닿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변화, 혁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변화, 혁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 혁신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박성, 나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이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나야가라 현상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화, 혁신 이런 것을 나의 것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결국은 내가 살아남는 건 뭘까요? 이제까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성과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목표도 올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하면 필요한 것은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또 아마 여기 저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애니어그램 1번이에요. 이런 사람의 연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캐시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제 얘기 듣고 또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아마 거의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 또 눈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읽을 수 있거든요. 또 뻔한 얘기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이 모든 거에 의심하고 캐스장 갖고 이런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 돼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여러분이 하는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농촌이, 농민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열정, 열심히 하지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CS라고, 아까 고객 졸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구에 의해서 고객이 졸도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독불장군 없어요. 남들하고 어울리는 분위기. 또 여러분 박지성 좋아합니까? 박지성 좋아합니까? 박지성한테 우리가 본받을 점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박지성 본받을 게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뛴다. 저는 박지성을 제일 좋아하는 게 도전 자세예요. 도전 자세. 박지성은요,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요. 히딩크는 실패했다, 박지성은 성공했다. 그건 뭡니까? 히딩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박지성은 영국 가서 절대로 안 된다, 장담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박지성이가 1년에 연봉이 2억 200억을 법니다. 박지성은요, 수원에서 정말 뭔가 하면 키도 조그맣고 그런 자세였거든요. 근데 박지성의 꿈이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박지성의 키가 조그만해가 맨날 코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근데 박지성은 뭘 하는가 하면 그 코치한테 야단 맞은 걸 다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앞으로 20년 뒤에 이거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박지성의 꿈은 지금 이제 박지성이 제가 책도 읽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전한 자세예요. 여러분, 도전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경쟁이 두렵습니까? 도전과 경쟁을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우리가 박지성이가 국내에서도 잘 나갔을 때 일본에 갔어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네덜란드 갔습니다. 네덜란드 붙잡았습니다. 영국 갔죠. 지금도 박지성의 도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뭔가 하면 도전, 이런 걸, 물론 선생님들 연구과제 끝내주기 좋은 연구과제로 도전도 하고
그만큼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감히 우리 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쌤들 여러분 뒤에 우리나라 농민, 농촌을 생각해서 쌤들이 좀 뭔가 하면 안주하지 마시고 혁신하시고 도전하고 경쟁을 즐기고 여러분 당당하게 일본에 여러분 연구자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일본 연구자들 박살내는 그런 어떤 도전한 자세 그걸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 농업도 미래가 있고 농촌도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도 앞으로 30년 40년 이렇게 롱런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전 세계적인 농업 분야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주제 넘게 주무시는 분도 깨우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한마디 말해서 저는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기대가 크고 애정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감히 이렇게 주제 넘게 얘기했는데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죠? 저는 전혀 진흥청하고 관계 없습니다. 농림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외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주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살아라. 주도적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죠? 남한테 이끌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런 주도적으로 살자. 그 다음에 토플러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물론 그동안 연구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선생님들이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선생님만의 퍼스펙티브, 관점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가져가지고 이따 우리가 브림토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브림토이 할 때 그냥 의례적인 브림토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앞으로 진흥청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퍼스펙티브, 관점, 어떻게 나가야 된다, 뷰포인트, 우리 진흥청의 어떤 비전, 진흥청의 미션, 그 다음에 진흥청의 10대 전략, 최소한도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단기 목표 10가지, 장기 목표 10가지, 이거는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려서 브레인스토밍이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앞으로 농업과학기술원의 단기 목표 10가지, 장기 목표 10가지, 이 정도는 나와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워크샵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